안녕하세요. 맹커형입니다. 이마트 드디어 공시가 나왔습니다. 금일 장중에 공시가 나왔고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지분 17.5%를 추가로 인수해서 사실상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을 이제 인수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이마트가 되게 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인터내셔널과 이마트가 1999년에 5대5의 지분으로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지분 구조가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마트가 추가적으로 지분을 인수할 거란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GIC에서 스타벅스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사실 5월 달에 이미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딜이 최근에 그 딜을 확정한 걸로 이마트는 지배 구조에 있는 회사 중에 스타벅스가 상장할 가능성이 생겼고,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도 쓱닷컴과 합병을 하거나 쓱닷컴의 밑으로 두어서 쓱닷컴을 상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쓱닷컴도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2024년까지 GMV 기준 10조를 달성하거나 상장을 해서 쓱닷컴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들의 엑싯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마트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고요. 유통업인, 본업인 대형마트 부분에서는 이미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베이 인수를 통해서 쓱닷컴이 상장할 수 있는 그 재무적 요건도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자, 이제 공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이 총 400만 주인데 그 중에 70만 주를 인수했고 지불한 금액은 4,740억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총 270만 주를 소유하게 되고 이는 스타벅스 코리아 총 지분의 67.5%입니다. 자, 그러면 이마트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했느냐? 약 2.7조로 평가를 하고 4,700억을 지분 17.5%에 대해서 4,700억을 지불한 것이고 이마트 스타벅스 코리아의 2020년 기준 순이익이 약 997억입니다. 그러면 세후 순이익 기준 퍼 27로 퍼 27배로 매수를 한 건데 이거는 나쁘지 않은 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벅스가 굉장히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역성장이 있었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은 작년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15% 정도 좋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 올해 12month forward 기준으로 자 여기 있습니다. 약 한 36배 거래되고 있는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물론 1대1 비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한국에서만 영업을 하고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적으로 영업을 하고 성장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안 되지만 최소한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배당 매력도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를 현재 퍼 27배 매수를 하고 플러스 상장까지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마트가 이 판을 바꾸려고 지금 쿠팡에 계속 치이고 있는 이 판을 바꾸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7.5%가 되면은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배 비지배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면은 영업이익은 이마트의 스타벅스 코리아의 영업이익이 100% 반영이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약 1,600억이고 올해 한 10%에서 20% 성장을 한다면 최소 1,800억 이상 나올 텐데 그럼 1,800억이 전부 다 이마트에게 반영이 됩니다. 물론 반영이 되지만 지배주주 순익으로 밸류에이션 할 때는 지배주주 순익으로 따로 계산을 하는데 67.5%가 반영이 되는 거고요. 제 채널 보시는 학생분들 지배, 관계, 투자
요거는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기업은 지분법으로만 반영을 합니다. 그동안은 지분법으로 반영을 했었죠. 50% 들고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1640억이면 그 중에 절반인 820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이제는 100% 된다. 100% 반영이 될 거다 올해는. 왜냐하면은 지배 비지배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분 20% 미만이고 투자기업이면 지분법으로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배관계 투자 요 세 개는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분기 실적이 지금 국내 리서치 하우스에서는 일부 적자로 보는 뷰도 있는 것 같은데 2분기에는 재산세 납부가 있고요. 그리고 부가세 납부도 있고요. 납부 환급도 있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2분기 실적이 시즈널리티라 그러죠. 그 1분기나 다른 분기에 비해서 약간 낮게 나오는데 그거 대비해서 2분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고 스타벅스 코리아를 인수해서 이 기업 자체의 체력이 달라지는데 제 생각에는 2분기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하지 않으면 그러한 뭐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이마트는 매달 최소한 매달 매출액을 공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기가 좀 편한데 매출액만 밝히고 비용은 정확하게 안 밝히고 있어요. 만약에 매출액하고 비용도 밝히면 영업이익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 7월 달 공시가 올라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7월 9일 날 영업 실적 공정 공시라고 돼 있고 매출액이 지난 6월 달 매출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점, 트레이더스 전문점, 기타 이렇게 여기까지는 제공을 해주고요. 비용은 매월 나오는 실적 발표에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요거는 3분기 실적 발표일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3분기 실적 발표는 7월 30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제가 이마트를 보는 거는 일단 뭐 차트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고요. 잘 안 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파란색이 밑에가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 지금 보이시나요?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지금 열심히 사고 있고 유통업을 최소한 일단 아시아로만 봤을 때 이마트가 지금 퍼가 13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올라도 퍼가 한 13.2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코스피 200이 지금 14가 넘는데 지수 대비 10% 할인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원래도 없었는데 저는 원래도 없다고 생각해서 밑으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았는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고 스타벅스 코리아 인수해서 잘 나가는 자회사 상장 두 개를 앞으로 2년 안에 앞두고 있는 회사가 물론 2년이라는 숫자는 조금 긍정적인 숫자이긴 합니다. 과연 할인받을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본업을 잘하는 회사가 저는 본업을 잘하는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들이 있는 회사들을 좋아하는데 지금 이마트가 딱 그런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국인 지분율 높아지는 게 아마 그렇지 않나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뭐 스타벅스 코리아 상장은 아마 할 것 같은데 뭐 당장 뭐 올해 하거나 뭐 내년에 할지 이런 거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상장은 이제 구주 매출로 할 수 있고 추가로 자본 조달을 할 수도 있는데 추가로 자본 조달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이마트 그룹과 쿠팡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죠? 쿠팡은 뒤에 비전 펀드가 있죠. 손정희 비전 펀드가. 그래서 적자가 나도 분기에 3천억씩 적자가 나도 계속 돈을 투자해서 이 물류를 완벽하게 잡아서 시장을 제패해서 한국의 아마존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회사인 스타벅스를 상장을 해서 스타벅스 자체만 해도 굉장히 점포들 입지가 좋은 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튼튼하고 충성고도 많은데 이런 스타벅스를 인수를 하면서 상장까지 바라볼 때 스타벅스가 자본 조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를 또 이마트가 어떻게 사용을 할지 요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상,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을 지금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영진 부회장이 정말 전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SNS를 많이 해서 뭐 관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 지금 유통업에서 야구단도 인수했죠. 그리고 이베이도 인수했죠. 스타벅스도 인수했죠. 이게 다 뭐냐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이랑 어떻게 싸울 건데 뒤에 비전펀드가 죽어라 밀어주고 3천억씩 적자가 나도 계속 밀어주는 쿠팡이랑 과연 어떻게 싸울 건데 앞으로 5년 후에 쿠팡이 아마존처럼 한국을 제패했을 때 이마트가 있을 거냐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서 이마트가 사실 굉장히 순혈주의가 저는 높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음, 이갑수 대표가 경질되고 2019년 기사인데 정영진 부회장이 외부에서 인력을 데려온 사람이 지금 현재 이마트 사장이고요. 그리고 쓱닷컴 사장도 사실 요분 쓱닷컴 사장을 최우정 대표를 앉혀놨었는데 최우정 대표한테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 물류센터를 확대해라. 근데 이제 물류센터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있었어요. 반대도 있고 주변 지역의 반대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각만큼 확보를 못해서 바로 경질합니다. 그리고 쓱닷컴 대표이사도 지금 현재 이마트 대표이사죠. 강희석 대표이사로 알고 있는데 강희석 대표이사한테 이마트와 쓱닷컴을 동시에 맡게 하는 거죠. 추진력 좋은 강희석 대표이사한테.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결정이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거기다가 SNS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단주 맥주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뭐 지금 이마트는 이미 자체적으로 지금 손잡고 세 개의 맥주 브랜드를 런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구단주 맥주가 나온다. 그래서 계속 유통업에서 팔 수 있는 팔론 있으니까 계속 팔 거를 소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 회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맥주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 맥주 유통은 사실 오프라인에서만 되고 온라인에서 할 때는 이제 치킨이나 이런 걸 같이 시킬 때만 되지 않습니까? 마트에서는 온라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2020년 기사인데 온라인 주문은 왜 안 되냐?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풀려고 했는데 온라인 풀려고 했는데 전통주만 풀리고 맥주는 안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사를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여성가족부의 반발이 극심하다 이런 내용이 아마 온라인 맥주 판매 여성가족부만 키워드 입력해 보셔도 있고 제가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여기는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 뭐 라자드나 아니면 페어프라이스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주류를 배달시킬 수 있는데 주류가 유통시장에서 오프라인 유통에서 되는 것도 상당한 물량인데 그거를 만약에 온라인으로 갖고 올 수 있다? 이마트는 이미 오프라인에서 다 팔고 있고 다 공급해주는 거래처가 다 있는 상황인데 그냥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요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여가부 폐지되면 이마트 주가 떡상이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뭐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음, 세계적인 추세에 뭐 미국, 일본도 되고 싱가포르도 되고 저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다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막걸리만 되고 맥주는 안 되는 게 맞는가? 그 주류 시장에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70%가 넘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건데 그 주류 시장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맥주가 만약에 맥주 소주가 온라인으로 판매가 될 수 있으면 이마트가 실적이 올라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저는 혹시 정영진 부회장이 그거 앞으로 1년, 2년 안에 될 거니까 구단주 맥주 만드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